안녕하십니까. 본병원 재활운동TV 김용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MRI 판독과 스포츠 재활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운동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수술 후에 한 6개월, 1년 지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운동을 더 잘할까, 하던 운동을 계속할까,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어찌 보면 기능이나 퍼포먼스 재활 쪽에 치우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활운동 하게 되면 수술 초기부터 재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초기에 회복이 빨라야만이 우리가 일상으로의 복귀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한 다음에 다음 날부터 바로 부기를 빼고 바로 체중 부하를 하고 움직이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재활운동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운동 하게 되면 굉장히 바운더리가 넓습니다. 수술 전 재활도 있지만 수술 직후 재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수술 2주 이후에 실밥을 뺀 이후의 재활, 그 다음에 보행이 가능한 이후의 재활,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 그리고 복귀를 하기 전 단계의 재활, 또는 복귀 후의 재활까지도 나눌 수가 있죠. 이렇듯이 재활운동은 굉장히 바운더리가 넓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통증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재활을 받기 위해서 오시겠지요. 환자가 저는 허리가 아파요. 병원에서 디스크라고 하네요. 그래서 근육 운동 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스페셜리스트가 네, 코어 운동을 하시면 통증이 없어질 거예요 라는 이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환자가 발목을 약간 접질렀어요. 병원에서 발목 강화 운동 하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스페셜리스트가 네, 비골근과 비복근 강화 운동 그리고 밸런스 운동을 함께 하시면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하는 경우, 또는 환자가 우측 회전근개가 약간 파열되었다고 합니다. 수술할 정도는 아직 아니라고 하니 강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라고 했을 때 네,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할게요 와 같은, 어찌 보면 환자의 말을 듣고 무슨 운동 하라고 합니다 라는 그 말에 재활 트레이너가, 운동 전문가가 그와 관련된 근육 운동만 한다면 이거는 재활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만이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 디스크로 인한 어떤 병변이 있을 때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만 적용한다면 오히려 손상 부위에 더 자극이 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후에 재활운동을 하는 것, 사실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가 의사도 두려워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환자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나 언제부터 재활운동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입원 중에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입원해서 물리치료, 도수치료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법적인 퇴원 기간이 있기 때문에 2주가 지나면 퇴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 퇴원해서도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받는 것이 그럼 효과적인가? 이미 아니라는 연구 보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병원 퇴원 후에는 환자 스스로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사도 환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환자 스스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프린트아웃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여기 있는 그림 운동하세요 라고 우리가 배포를 하고 있지요. 과거 우리가 1990년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환자들의 경우에 종이 한 장을 주고 여기 있는 그림을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이 환자들이 운동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운동을 하는 저로부터도 결국에는 제가 아팠을 때 그럼 종이 족지를 보고 내가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보호기간을 갖게 되죠. 자,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관절이 구축되거나 근육이 빠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고정을 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부작용인 것이죠. 관절의 구축이나 근손실이 왜 있는 다음에 재활운동을 하려고 하십니까? 관절의 구축이 오기 전에, 근손실이 오기 전에 재활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삶의 복귀,
삶의 질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회복을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재활 운동을 바로 적용시켜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환자들은 빨리 낫고 싶어서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어 해요. 하전 운동 빨리 복귀해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재활 운동이라는 것은 수술 직후부터 공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초기부터 적극적인 재활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로부터의 정확한 지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한 의사만이 결국에 이 부위가 어떻게 됐더라, 관절이 어느 부위가 어떻게 생겼더라, 어느 부위를 어떻게 절제했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의사와 재활 트레이너와의 어떤 공감대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재활 트레이너의 경우에는 바로 MRI 및 수술 소견을 잘 판독하고 리딩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MRI를 보지 못하고 환자의 말만 듣고 나 어디가 아파요, 어떤 운동하래요 라는 거 가지고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MRI나 수술 소견을 근거로 해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번 제가 강의할 내용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활운동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는 재활운동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재활운동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효과 있어요 라고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효과 없다 라고 해서 컴플레인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또는 오히려 더 큰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환자의 경우, 이 케이스의 경우엔 과연 재활운동을 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MRI 판독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환자들은 수술을 원하는 환자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수술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수술 안 하기 위해서 재활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활운동에서 나올 수 있어요 라고 MRI 판독을 못한다면 호언장담을 하겠죠. 결과는 뭡니까?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환자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운동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재활로 해서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전방 십자인대가 거의 끊어졌어요. 니얼리 테어가 있는 경우에 재활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가 회복이 됩니까? 안정성이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컴플리트 테어로 오히려 더 급진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저림 증상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경우에 재활운동을 해서 결국에는 스테노시스 된 부위가 우리가 정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또는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가 퇴화가 됐어요. 자, 결국에 이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술하지 않고 버티는 것, 이거 재활운동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MRI를 판독을 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판독한 결과를 가지고 오히려 병원에 가서 이걸 수술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해서 병원에 환자를 보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활운동의 효과가 있으려면 그 치유 시기에 맞는 적절한 자극 그리고 동작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릎을 몇 도로 굽혀서 미니 스쿼트를 할 것인가, 미니 런지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또한 힘의 방향과 강도 조절을 위한 움직임의 형태, 또한 근수축을 등 척성으로 할 것이냐, 등 장성으로 할 것이냐, 인센티브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효과가 있다. 자, 중요한 것은 재활운동을 하는 동안에 이 환자와 재활운동사 간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구두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환자하고 있어서 구두뿐만 아니고 몸으로도 많이 합니다. 자, 몸에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의식화 반응이 있고요, 무의식화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즉, 자, 예를 들어서 팔꿈치에 자극을 주었을 때 팔꿈치에 하고 구두로 아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고, 자, 의식적으로 팔꿈치를 자극을 줬으니 구부리는 경우, 이거는 의식화 움직임이죠. 자, 그 다음에 누웠을 때 무의식적 움직임은 덜레덜레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의식화 반응입니다.
자, 이러한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운동 강도를 책정을 할 때, 자극의 강도를 책정을 할 때 환자와 그 다음에 재활운동사 간의 페인 스케일 3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너무 강도가 세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고 너무 강도가 약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적정한 강도를 찾기 위해서 바로 이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MRI를 할 때는 우리가 자기장을 어떤 물체, 우리 몸에 투여를 했을 때 우리 몸에서의 그 반사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의 경우에는 화이트로 표기가 되는 거고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는 블랙으로 표기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펫 세츄레이션, 서프레션 MR 이미지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펫 세츄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T2, T1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즉, T2 하면은, 부종을 잘 볼 수 있는 이로 화면이 되겠고, T1은, 구조물의, 손상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육이나 인대나에 어떠한 펫이, 지방이 끼어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을 어떻게 하면 시그널을, 반응하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것이 바로, 펫, 세츄레이션 MR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멀 지방세포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최대한 억제시켜서 병변이 있는 조직이나 정상 조직을 잘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펫 세츄레이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RI에서 지금 오른쪽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사지탈, 스파인의 사지탈 뷰인데 이건 T1이에요. 즉 여기 보시면 척수액이 있어야 되는데 척수액이 바로 검정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플루이드가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에서 블랙의 이미지를 보는 것이 T1이에요. 즉 여기에는 구조물의 손상을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부종을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T2 하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척수신경액이 굉장히 하얗게 잘 나와 있죠. 즉 화이트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아래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펫은 이렇게 하얗게 나왔지만 구조물은 전체적으로 블랙 이미지를 띄고 있고요. 여기는 화이트 이미지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T1, T2가 있다라는 걸 보시고 똑같은 화면이지만 T1 화면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손상을 보는 거고 T2 화면의 경우에는 부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미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MRI에서는 이 크게 면을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악시알, 코로날, 사지탈, 어블리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악시알 측면은 상하로 몸을 나누는 거죠. 수평으로 나눠서 상하로 나누는 거고 코로날 플레인의 경우에는 앞뒤면으로, 그러니까 좌우측을 가지고 앞뒤면으로 나누는 것을 바로 코로날이라 하고 관상면, 이마면이라 하죠. 그 다음에 사지탈 플레인은 내 몸을 앞뒤로 나눠서 좌우면을 나누는 거예요. 앞뒤축을 가지고 좌우면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한쪽 측면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지탈이고 앞에서 내 몸을 봤어요. 이게 바로 코로날이 되겠습니다. 어블리크는 옆에서 보는 것이 어블리크가 되겠습니다. 비스듬하게 보는 것이 어블리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MRI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는 무릎이죠. 무릎인데 어디서 보는 겁니까? 그렇죠. 측면에서 보는 거죠. 측면에서 보는 우리가 무릎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타입 1, 2를 본다면 이거는 이제 타입 1이 되겠죠. 즉 ACL이 올라가야 하는데 ACL이 보이질 않아요. 자, 이 무릎에서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ACL이 지금 여기는 안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사지탈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아하, 옆에서 보는 거야. 자, 티비하고 피빌라고 이게 파텔라구나. 이거 옆에서 보는 거야. 이게 가스트럭이겠구나. 이게 햄스트링이네. 자, 파텔라 텐던이네. 뭐 요 정도. 이제는 역시 무릎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프론탈 플레인이 되겠습니다. 즉 코로날 플레인인데 여기 잘 보시면 이것도 어디입니까? 무릎이네요. 요건 티비아가 되겠고 이게 피빌라 헤드가 되겠네요. 자, 이게 콘다일이네요. 이게 메디알 콘다일, 레테럴 콘다일의 포스테리어 측면이 되겠네요. 봤더니 여기가 요렇게 이 뼈인데 마치 이렇게
크랙도 큰 크랙이네요. 많이 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로스 플레이트 점인데 많이 벌어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고 이렇게 스웰링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T2 타입이라 보시면 돼요. T2 이미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봤던 그림이실 거예요. 이거는 바로 장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스록 네미우스가 되겠고, 자, 이게 티비하고 이게 피빌라가 되겠네요. 티비알리스 안테리어고 이게 페로니알 머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가스트럭이고 요 안쪽에 있는 것이 솔레우스 머슬이 되겠고, 요거는 엄지발가락 굽힌근, 그 다음에 이건 발가락 굽힌근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RI 판독을 봤을 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MRI가 왜 중요하냐. 지금 이 그림이 만약에 MRI를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이 이미지를 보셨어요. ACL이 컴플리트 테어잖아요. ACL이 컴플리트 테어가 되어 있는데, 재활운동을 해서 과연 이 친구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를 복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우에는 의사에게 보내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의 목표가 운동으로 복귀가 아니고 또 지금 당장 수술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황상 그렇다고 한다면 제어를 할 수 있겠지요. 단기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 이럴 때는 웨이트 베어링을 하시면 안 돼요. 넌 웨이트 베어링 엑서사이즈를 해서 이 무릎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넌 웨이트 베어링이 한다. 자, 만약 또 이런 경우에 만약에 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웨이트 베어링은 뭐 일상생활에 어쩔 수 없으니까 보행 정도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웨이트 베어링 상태에서 회전을 시켰습니다. 자, 이런 경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운힐 워킹을 시켰어요. 안 됩니다. 다운힐 워킹 할 때는 왜 안 됩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다운힐 워킹에서는 푸시 안쪽으로 인터널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티비아가 동반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점핑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금기해야 할 것들이에요. MRI를 봐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죠. 환자의 말만 듣고는 알기가 어렵다. 자, 다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장단지가, 인데, 여기 이제 가스록 네미우스가 파열된 하얗게 돼 있잖아요. 가스록 네미우스가 파열이 돼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들었을 때, 이거 그냥 장단계 파열이네요. 라고 듣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MRI를 보시고, 가스록 네미가 이렇게 파열됐구나. 어떤 것까지 데미지가 있네. 라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 재활 프로그램을 짜는 게 더 정확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먼저 염증 정도가 이게 있다. 만약에 이 MRI 언제 찍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스웨일링은 3일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우리 몸에서 배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만약에 이 화면을 봤다면 오늘 찍었다고 한다면 아이싱을 해야겠죠. 일주일 전에 찍은 MRI다. 그러면 이미 이 정도 되면 부기는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이싱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그 기간을 결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스트레칭을 할 때 가스트럭 네미스와 솔레우스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소메트릭 근력 운동을 먼저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아이소토닉 스트렝스닝, 그 다음에 이센트릭 스트렝스닝으로 진도를 내셔야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거는 초기에 많이 걷거나 조깅하는 거나 점핑하는 것, 이런 것 또는 웨이트 베어링 하는 것, 이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 이제 어깨 쪽 판독이네요. 자, 이거는 보면 이거 코로날 뷰라는 걸 아시겠죠? 어깨 앞쪽에서 쭉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로테이트 커프에서 스피네이터스 머슬이 되겠죠. 쭉 넘어가야 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가다가 이렇게 스웰링이 생겼네. 즉 이게 끊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옆에서 본 사지탈 플레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지탈 플레인, 결국에는 이 MRI에서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로테이트 커프의 컴플리트 테어다. 로테이트 커프의 컴플리트 테어인 경우엔 결국에 통증도 심하고 저림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재활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컴플리트가 된 경우에는 결국엔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줘야 해요. 재활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리페어를 하셔야 한다. 이 그림의 경우에는 스파인이네요. 룸바를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쭉 보시게 되면 일단은 버테브라 사이에 인터버테브라, 즉 3번, 4번, 5번인데 3, 4번, 4, 5번 사이에 인터버테브랄 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없네요. 그죠? 자, 이렇게 간격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과 1번 사이의 디스크는 후방으로 굉장히 많이 벌징되어 있습니다. 프로트루드 되어 있어요. 탈출돼서 후방으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수술하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이 있죠. 수술은 다음이에요. 재활이 우선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이 경우에는 이미 버테브랄들이 굉장히 들쭉날쭉 돼 있어요. 이게 정렬 상태가 완전히 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약간의 트랙션이 필요하다. 우리가 트랙션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사진을 보고 엉망이다라는 것을 일단 알겠죠. 트랙션 하는데 이걸 확 잡아 빼면 그러면 신경이 굉장히 눌립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눌러붙어 있던 것이 신경이 눌러붙어 있던 것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저림을 호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랙션 할 때는 굉장히 젠틀하게 해야 합니다.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젠틀하게 천천히 쭉 해서 견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끔 병원에서 우리가 견인기로 하더라도 저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죠. 속도가 빠르면 그래요.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백머슬을 일단 릴렉스를 시켜야 합니다. 백머슬을 릴렉스 시켜서. 왜? 우리가 디스크가 후방으로 밀려나면 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근육이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을 없애기 위해서 그 긴장된 근육을 풀어야 일단 통증이 없어져요. 그래서 백머슬의 릴렉스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백머슬의 스트렝스닝이 중요합니다. 이게 백머슬의 강화를 시켜야죠. 일단 이완을 시킨 다음에 강화를 시켜야 해요. 이때 강화를 시킬 때는 각도를 작은 각도로 강화를 시키고 점차적으로 각도를 크게 한다. 약한 강도에서 강하게 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후방으로 밀려난 이 경우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이퍼플렉션과 하이퍼 익스텐션이에요. 물론 저림 증상은 동반되겠지만 과도하게 코브라 자세를 취한다거나 과도하게 앞으로 구부린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갑자기 예측된 동작이 아닌 예측되지 않은 동작을 한다. 이 또한 좋지 않고 몸통을 비트는 것 또한 하지 않아야 할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MRI를 보지 않고 환자의 말만 듣고 나 디스크가 조금 나왔대요 라고 해서 허리 운동하래요 라고만 해서 한다면 이런 프로토콜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활운동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바로 MRI를 잘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MRI 판독과 스포츠 재활에 적용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무릎이나 발목, 허리, 어깨 등 해서 이제 MRI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공을 한 사람 들었으면 좋겠지만 참 어렵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들어야 되느냐, 좀 더 공부를 하신 분들이 들어야 한다. 그래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갖고 있거나 또는 운동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 물리치료사, 그리고 퍼스널 트레이너의 경력이 한 5년 이상 된 분들, 선수 트레이너 하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필라테스 강사나 요가 강사, 의사, 한의사, 재활간호사 등이 이 강의를 듣기를 권장을 합니다. 강의 내용은 트레이너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트레이너는 일반 트레이너가 아니고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운동을 지도하고 상담하는 그런 운동 전문가, 재활운동 전문가, 그리고 스포츠 종목에 종사하는 선수 트레이너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본병원 재활운동TV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